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산업안전기사, 어, 기계 분야죠, 기계 분야. 기계 위험 방지 기술 강의를 맡게 된 고진목이라고 합니다. 자, 저와 더불어 뭐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재밌게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계 위험 방지 기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1절 기계 위험 방지 기술의 개요. 자, 기계 안전의 개요부터 나와 있죠. 기계 안전의 기본. 안전 색채와 기계 장비 또는 배관이 있어요. 안전 색채. 그다음에 장비와 배관의 색깔. 이런 얘기입니다. 시동 스위치.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기계를 시동을 할 때 버튼의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요. 초록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황색, 노란색도 있고 그래요. 근데 스타트 버튼은 보통 이렇게 누름 스위치로 되어 있거든요. 누름 스위치는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시동 스위치는 녹색이다.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시동을 걸 때는 녹색을 누른다. 근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급 정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급 정지를 할 때는 빨강색으로 한다. 빨강색, 적색이라고 그래요. 적색. 이 펜의 색깔과 같이 빨강색이에요. 적색. 적색은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빨강색이에요. 그 다음에 고열기체. 고열이 높은 열이 나는 기계. 고열기계. 이게 회청색. 회청색. 그 다음에 전기 배관을 표시할 때 여기서 말하는 전기는 수증기를 말하겠죠. 수증기. 이걸 스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스팀. 스팀이 지나가는 파이프. 그걸 전기 배관이라고 그러는데 스팀이 지나가는 파이프는 암적색. 약간 어두운 적색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강색에다가 약간 검정색을 조금 탔어요. 그럼 얘가 약간 갈색빛을 띠는 적색이다 이거야. 그게 암적색이다. 그래도 적색이로 보세요, 그냥. 적색. 스팀은 여러분들 외울 때 스팀 그러면 스팀은 뜨거운 물이 증발돼서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증발된 거니까 이건 열에 관계 있다. 열하고 관계 있다. 열은 빨갛잖아. 그래서 그렇게 연상을 해서 외워두세요. 만약에 전기 배관이 아니고 급수 배관, 급수 배관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찬물을 공급하는 배관이다. 이건 무슨 색깔이겠어요? 이건 영어로 워터인데, 워터. 워터는 당연히 우리가 연상을 할 때 워터는 청색이에요, 청색. 청색. 그래서 W라고 쓰고 청색. 그건 급수 배관을 말할 때 그렇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옥내는 집 안이라는 얘기잖아요. 옥내에 통로를 설치한대. 옥내 통로. 건물 내부의 통로라 이거야. 건물 내부의 통로를 설치할 때는 통로의 바닥면이라는 뜻이야. 통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2m
이내에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천정에서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키가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또는 어떤 사람이 무슨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지고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이게. 그래서 머리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부 보호나 또는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2m 이상 되게끔 뭘 놔야지 2m가 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잘나요. 기계 설비의 작업 능률과 안전을 위한 배치. 그러니까 기계 설비의 배치 이렇게 외우세요. 기계 설비의 배치, 레이아웃이라고 그러지, 보통 레이아웃 배치를. 레이아웃은 3단계로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어떤 지역에다 배치할 거냐. 지역이 결정되고 나면 건물이 결정되고 나면 기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눈다 이거죠. 어느 지역? 예를 들면 마포구다. 마포구 용강동이다. 그럼 마포구 용강동에다가 그게 지역이야,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 어떤 건물이다. 예. 그 건물 내에 예를 들어서 3층이다. 3층에 어떤 기계를 배치할 거냐. 예. 뭐 압연기를 배치할 거냐. 또는 프레스를 배치할 거냐. 또는 선반이나 밀링을 배치할 거냐. 뭐 이렇게 기계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먼저, 건물, 기계. 그러니까 항상 큰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작은 범위를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두라. 동양 사람은 다 그래요. 서양 사람은 반대야. 서양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발산의 문화야. 다이버전스. 근데 동양 사람은 수렴의 문화야. 안쪽으로 두라. 여러분들 잘 알죠? 우리나라 주소 쓸 때 어떻게 써? 국내에서 국내로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쓸 때는 도부터 쓰잖아. 도. 특별시,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길, 번지, 그리고 무슨 건물에 누구 앞 이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달라. 여기 우리가 미국으로 편지 보낼 때 어떻게 보내? 번지수부터 미스터 스미스, 존 스미스, 그 다음에 번지수 써 116. 그 다음에 스트리트는 가라는 뜻이야. 몇 가. 그 다음에 뭐 그 도시 이름 뭐 해밍턴시, 해밍턴 시티. 그게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워싱턴 주에 있다. 워싱턴. 그 다음에 USA. 이렇게 하면 발산이잖아. 거꾸로 이렇게. 우리는 좁혀가. 걔네들은 넓어가. 우리는 우리잖아요. 한국이잖아요.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 생각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건물, 기계. 지역, 건물, 기계. 순서가 그렇다. 객관식으로 나니까 지역, 기계, 건물, 건물, 지역, 기계, 기계, 지역, 건물, 기계, 건물, 지역. 사지선다 중에서 고르는 건데 뭘. 그러니까 큰 범위, 작은 범위, 더 작은 범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진동과 소음이 언제나 동시에 수반돼요. 소음, 진동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음, 진동을 한 단어로 생각하세요. 진동, 소음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진동이 생기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 소음이 쉽기 싫은 소리. 예. 진동과 소음을 동시에 수반하는 기계 설비로는 뭐가 있냐? 컨베이어. 여러분 컨베이어 아시죠?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도 일종의 컨베이어예요. 근데 컨베이어 그러면 일단 수평으로 된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촤르르 소리가 나면서 수평으로 물건을 이렇게 물건 위에다 놓으면 그 물건이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쭉 지나가니까 물건이 이렇게 가. 여러분들 이마트 같은 데 가서 계산할 때 이렇게 놓잖아. 이게 지나가잖아요. 고무 벨트 위에 이렇게. 그게 컨베이어.
그다음에 사출성형기. 사출성형기라는 얘기는 무슨 뭐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를 이렇게 제품을 찍어내는 어떤 기계를 말해요. 퍽퍽 그게 사출기 소리도 나니까 기계. 그다음에 공기 압축기. 공기를 이렇게 압축시킬 때도 소리가 나잖아요. 왱 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가정용 진공 청소기 같은 거. 진공 청소기도 맨 처음엔 소리가 요란했어. 근데 요새는 좀 많이 소리를 줄였죠.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기술이 진보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는 거. 그러면 다 소리가 나요. 그다음에 공작기계. 수없이 많죠, 공작기계는. 뭐 선반, 밀링, 드릴링,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플레이너 뭐 등등등. 매우 많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설비 점검. 기계 설비의 점검할 사항. 자, 정지 중일 때 점검할 때 반드시 정지를 시켜놓고 점검할 사항. 예. 그다음에 운전 중일 때 점검할 사항.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정지 중일 때와 운전 중일 때. 자, 정지 중일 때는 어떻게 하냐? 급유 상태,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이 됐는가, 또는 작동유가 제대로 공급됐는가 하는 급유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동력 전달 부분의 볼트 너트의 풀림이 제대로 조여졌는지 풀어졌는지 볼트 너트 확인하고, 다음 슬라이딩부라는 얘기는 이렇게 미끄럼 마찰을 이루는 게 미끄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슬라이딩부의 이상이 있나 없나. 그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는 축이 있고 축이음이 있고, 그다음 베어링이 있고, 그다음에 축 위에 올라가 있는 축 위에 끼워져 있는 기어. 그다음에 V벨트나 평벨트 풀리, 그다음에 체인 스프라켓, 그다음에 플라이 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동력 전달 장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건 정지시켜 놓고 회전하고 있을 때 보는 게 아니라 정지시켜 놓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방호 장치란 기계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막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철책 같은 걸 이렇게 치는 거라고 해요. 울타리를 두르는 거. 그걸 방호 장치라고 불러요. 방호 장치. 그다음에 전동기. 이거는 영어로 모터라고 그래요. 모터. 전동기.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전동기. 그다음에 개폐기는 쉽게 얘기하면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스위치. 열고 닫는 거, 개폐기 등의 이상 유무. 그다음에 스위치의 위치가 제대로 됐나? 정지 스위치로 돼 있나? 운전 중 스위치로 됐나? 뭐 이게 좀 고장 나지 않나? 스위치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나? 이런 걸 확인해라 이거. 그다음에 구조 상태, 접지 상태 등등을 봐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힘이 걸린 부분에 흠집이 있는가 봐라 이거야. 힘이 걸린 부분에 흠집. 그다음에 손상의 여부 등 이랬어요. 정지 중일 때의 점검사항. 그다음 운전 중일 때 점검사항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운전하면서 확인할 것. 클러치의 동작 상태. 여러분, 클러치가 뭐냐면 축과 축을 연결하는 하나의 이음인데, 클러치하고 커플링이 다른 게, 클러치는 운전 중에 동작을 끊고 연결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운전 중에 한쪽 축은 계속 돌아. 근데 이쪽 축, 이거 원동축이라 그래. 원동축은 도는데 얘는 종동축이야. 종동축이 원동축과 접합을 하면 종동축까지 동력이 전달해서 도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돌잖아. 그 이음을 갖다 축 이음을 클러치라고 그래. 클러치의 동작 상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운전 중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베어링 부분의 온도 상승 여부. 그다음에 슬라이딩 부분의 온도 상승 여부. 그 베어링에서 열이 발생해 가지고 과열 현상이 생기지는 않나. 이걸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설비가 돌아갈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냐 이거. 이상한 설비의 이상음과 진동 상태. 네. 진동 상태. 그다음에 접동부. 접촉해서 돈다. 접동부의 상태. 그다음에 기어의 교합 상태. 기어와 이빨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기어와 기어의 교합 상태가 제대로 잘 물려 돌아가면 소리가 적어요. 촥 하고 돌아가. 네, 그런 걸 확인해라. 운전 중일 때. 그다음 기계 설비의 청소. 기계 설비의 정비라든가 청소라든가 급유, 검사, 수리 등의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야.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한 조치는 뭐냐? 첫째, 기계를 스톱해라. 해당 기계를 정지시켜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에? 기계가 운전 중인데 잘못해서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어. 그럼 무조건 기계 스톱이야, 스톱. 전원 스위치가 오프돼야 돼. 기계 스톱! 스위치가 내려가야 돼. 메인 스위치가 내려가야 돼. 그래야 사람이 안 다치지. 일단 해당 기계를 스톱시키고, 다음 미리 뽑아놔야 돼. 현장 작업지휘자를 배치해. 뭐 김 과장이면 김 과장, 응? 박 과장이면 박 과장. 이게 과장급 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팀장급으로 지휘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지시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기계 가동에 대해 대비하는 거예요. 현장.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야 돼. 일사불란하게. 안전관리는. 그러니까 지휘자가 여럿이 있으면 안 돼요. 한 사람, 명령 계통은 한 사람으로부터 나가야 돼. 한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다음 세 번째. 기계 내부에 이미 들어있는 사출기 같은 경우 특히 그렇거든. 압출된 기체나 액체가 불시에 방출될 수 있는 경우. 응? 기계 내부에 이게 압축되어 있는 이런 얘기야. 이건 뭐 압축인지 압출인지는 확실히 그건 모르겠는데 기체나 액체가 불시에 방출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방출 조치를 실시한다. 그거를 사전에 방출시켜라 이거야. 내부에 남아있는 사출기 같은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스톱됐으면 그 내부에 있는 거 찌꺼기 속에 있는 소재를 버려. 아깝지만 버린 다음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해놓은 다음 단계로 대비한다 이거예요. 기체나 액체가 불시에 방출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에 방출을 해라. 네, 이런 얘기죠. 그다음 기계 운전을 정지하는 경우, 기계 운전을 이미 정지했어. 안전을 위해서. 그럼 다시 가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나 가동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동장치, 기동이 뭐냐면 스타트 시작하는 거야. 스타트가 기동장치. 스타트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랬어. 이게 중요해. 잠금장치. 아무나 스타트를 하지 못하게 잠금장치 락을 걸고 열쇠를 잠그고 이런 뜻이야. 다른 작업자가 그 기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열쇠를 별도로 잘 보관한다. 그래서 열쇠 보관함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봐야 돼. 평상시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전관리 훈련을 몇 번 이게 시행을 해봐야 한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기계 운전을 정지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그거를 스타트하지 못하게 하도록 잠금된 열쇠, 자물쇠 잠갔잖아. 열쇠는 별도로 보관한다. 그다음에 재미난 게 나오는데요. 재료의 강도 및 변형. 하중이 있어. 하중이 영어로 한자를 이렇게 써. 하중.
실을 하자. 하자가 실을 하자야. 뭘 실른다 이거야. 실른다. 무거울 중자. 하중. 영어로 로드라 그래. 로드. 하중의 종류. 하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종류를 표시해 놨지. 인장하중. 인장이라는 얘기는 잡아당긴다. 인장. 이렇게 활궁자 옆에다가 이렇게 바늘침자를 쓴 거야. 이거 바늘침이야. 이게 활과 화살을 의미하는 거지. 활과 화살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잡아당기죠. 그래야 기능을 할 거 아니야. 인장. 장자도 마찬가지야. 활궁자 옆에다가 장자 이렇게 긴 장자를 쓰면 잡아당긴다. 잡아당기고 잡아당긴다. 이거 합해서 인장 잡아당긴다. 잡아당기는 하중. 외부에 작용하는 힘이 재료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이거야. 여기까지가 요게 재료잖아. 요게 잡아당긴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이렇게 표시해요 실제로. 그리고 하중의 기호는 피야 피. 그래서 인장하중 잡아당기는 하중. 그다음에 압축하중 압축 누를 압자 할게 누를 압자 조일축자 압축 컴프레시브 로드 압축하중. 요건 텐자일 로드. 요거는 컴프레시브 로드. 네. 압축. 이거는 누른다 이거예요. 누른다 이렇게. 요 재료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눌러. 네. 그 압축하중. 여기 재밌어. 전단은 앞전자를 쓰고 칼도를 붙여. 칼도. 그리고 자를 딴 자. 이렇게 써요. 전단. 영어로 쉐어로드. 전단. 자른다는 뜻이야. 자른다.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자른다. 그럼 요 면의 기준에서 한쪽은 이렇게 작용하고 한쪽은 이렇게 작용하니까 똑하고 여기가 분질러질 수 있지. 여기 이렇게 잘라지잖아요. 이렇게 잘라져. 이렇게 되는 하중을 전단하중. 그 다음에 비틀림 하중. 물체를 이렇게 비트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이게 피가 아니에요. 비틀림 하중은 토크야. 토크. 대문자 T. 이렇게. 이거 토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우리나라 말로 비틀림 모멘트라 그래. 비틀림 모멘트. 비틀림 하중은 토크야. 토크. 재료를 비트는 하중. 예. 토크. 비트는 하중. 그 다음에 굽힘 하중. 이게 힘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구부러지겠지. 이렇게 구부러질 거 아니야.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굽힘 모멘트 M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표시해. 이거. 여기서 말하는 M은 굽힘 모멘트야. 굽힘 모멘트. 네, 굽힘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휘어지게 한다. 일단 구부러지게 할 수 있는 하중, 굽힘 하중. 네. 근데 하중을 인장, 압축, 전단, 비틀림, 굽힘 이렇게 크게 나눠서 5개인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좌굴 하중도 있어요. 좌굴 하중은 긴 부재를 축방향으로 압축할 때 생기는 하중을 좌굴 하중이라고 그래. 그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분류하는 관점이 시간적 관점, 시간적인 작용에 따른 분류도 있어. 하중을 시간적인 작용에 따라서 크게 나눠서 움직이지 않는 정하중은 이렇게 써. 이렇게 풀을 청자 옆에다 다툴 쟁자. 정하중. 하중자는 내가 아까 써줬지. 스테이틱 로드. 정하중.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하중을 정하중.
지나서 시간이 지나도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그런 하중을 정하중이라 한다. 그러면 정하중에 반대되는 하중은 뭐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하중 그래. 동하중. 네, 동하중. 동하중.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한 타임 끝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